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전날에 음식 같은 거 다 미리 사다 놓고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먹고 좋아하는 책 보면서 크리스마스인 듯 아닌 듯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고 오늘은 26일인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1년 동안 썼던 기록물들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되게 떨리네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보여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보시는 노트들이 다 제가 사용했거나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들인데 예전에 제가 일기 쓴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일기를 까먹었네? 제가 예전에 일기 쓴다는 얘기를 했을 때 중학생 때 이후로 일기를 안 쓴다고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무슨 일기를 안 쓰는데 이렇게 노트가 많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차근차근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기를 안 썼지만 그래도 메모는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오래된 게 이 노트인데 제가 이 영상 찍으려고 한번 쭉 훑어보면서 대충 날짜를 이렇게 적어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노트가 가장 오래된 노트더라고요. 엄청 오래된 흔적이 보이고 나름대로 그때도 인덱스를 붙여가면서 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 당시 정말 막 온갖 것들을 기록했었는데 스케줄러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지, 뭘 읽었는지 이런 거를 기록하는 용도? 뭐라고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특이한 꿈을 꾸고 그게 엄청 생각이 나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썼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뭐 꿈 같은 것도 적어놨었고 책 읽고 이때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었네요. 여행 준비했을 때 기록들, 어디를 어떻게 다닐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노트를 썼던 걸 보면 기록을 많이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게 이거.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것도 간단한 메모들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때의 기록들은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냥 저의 스케줄러 같은 제대로의 메모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 같이 일기를 사긴 했었는데 잘 안 썼어요. 처음에만 좀 쓰고 뒤로 갈수록 안 쓰죠. 안 씁니다. 뭐가 없어요. 다시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때부터 또 조금 열심히 썼는데 저는 약간 이런 큰 사이즈의 스케줄러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게 좀 더 맞지 이렇게 두고 다니면서 쓰는 거는 자꾸 깜빡하는 게 있어서 주로 이런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많이 썼고 그래서 이 남은 노트를 보시면 대부분 사이즈가 작죠. 저는 좀 포켓 사이즈의 노트를 선호하고 이런 큰 노트들은 거의 다 집에 두고 다니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멜버른인가에 여행 갔을 때 사온 건데 예뻐서 샀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뜬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 쓰고 중간에 바꿨는데 거의 막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책 읽고 간단한 감상들 적어놨었네요. 뭐 사야 되는 것들도 적어놨었고 간단한 막 단상 같은 것들도 적어놨었고 읽은 책들 적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적었던 기억이 나요. 트레인에서 옆에 탄 고등학생이 가방에서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떤 학생이 무슨 락앤락 같은 도시락통을 꺼내더니 뭐 맛있는 거 먹는 줄 알았는데 파프리카를 꺼내더니 막 생으로 먹는 게
기억에 남아서 썼던 기억이, 이걸 읽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가끔씩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것도 이렇게 적어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이때부터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알아듣기 좋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이런 노트에서 예전처럼 해야 되는 일, 했던 일 이런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저의 생각을 적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 2019년도에 요 다이어리를 메인으로 사용했는데 라이브워크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클리고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쓰는 그런 용도여서 이거는 이거 꽤 열심히 썼네. 이게 되게 칸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 있었던 일 정도만 쓰고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여기에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똥똥해요. 뭔가를 많이 붙여놔서. 작년에도 한국에 갔었는데 한국 갔을 때 전시회 봤던 거나 엄마랑 놀러 갔던 거, 뭐 먹었는지도 적고, 일기를 아예 안 쓴 건 아니었네요. 이게 거의 3년간의 기록? 하지만 뭔가 제대로 쓴 게 없는? 뭐 해야 할지 이런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정도에 그쳤던 메모들이고, 2019년도에는 두 개는 스케줄러? 일기장에 가까웠던 용도고, 2019년에서 2020년도에 걸친 1년 조금 넘는 기록들이고, 요게 이제 2016년부터 9년, 그러니까 4년 정도의 기록이 이만큼이고 거의 1년간의 기록이 이만큼. 제가 정말로 뭔가를 써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놓치지 말고 기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일단 노트의 개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그리고 정말 막 쓸데없는 것까지도 많이 기록을 하려고 했어요. 그냥 정말로 제가 그 아무튼 메모와 여러 메모를 하시는 분들의 책과 그런 활동 같은 걸 보면서 나도 조금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후에 일어난 변화? 이제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끝낸 노트는 이 노트인데 2021년 12월의 읽기라고 써있죠. 그래서 제가 되게 얇은 노트를 한 권 만들었어요. 지금의 생각들, 고민들을 써놓고 1년 뒤에 읽어보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얼마나 이뤘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써본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봉인을 해놨고 이거는 1년 뒤에 읽어보려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국에서 사고서 보여드렸던 건데 꽤 열심히 쓰고 있어요. 매일 쓰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쓰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뭔가를 써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쓰려고 하면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누가 먼저 질문을 던져주면 그 질문에 답하는 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일이니까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볼 때 이 Q&A를 이용하면 조금 더 재밌게 기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던 다이어리인데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가끔은 좀 어이없는 질문이 있기도 한데 되게 간단하게 빨리 쓰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이건 2020년에 쓴 건 아닌데 이제 여행 가서 모으는 것들 있잖아요. 뭐 티켓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바로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정리를 안 하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1년이 되고 2년이 된 거예요. 연말 맞이해서 방 정리를 하다가 이거 진짜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노트를 한 권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별거 아닌데 호주에서 뭐 택배 받거나 그랬을 때 가끔씩 이렇게 우표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서 신기한 마음에 붙여봤고,
전시회 갔던 거. 여행 갔을 때 지도, 이런 것도 여행 가서 받아왔던 명함 같은 거랑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은 오래되니까 그 글씨가 다 날아가서 거의 쓸 수가 없었고, 이런 팜플렛 같은 것만 오려서 붙였어요. 이렇게 팜플렛을 보면 아, 내가 맞아, 이런 전시도 봤었지 하면서 생각이 나긴 하는데, 글을 제가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은 그 순간밖에 느낄 수 없는 건데, 내가 너무 기록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꾸준히 모으고 방치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거를 정리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 진짜 쓰는 게 답이다, 모으는 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 내 의견과 감상을 곁들여야 진짜 한 권이 완성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 스크랩북을 만들면서. 이거는 제가 새벽 독서 할 때 쓰는 노트인데,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허접하죠? 2권 읽고 지금 3권째 읽고 있는데, 조금씩 읽을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고, 연필로 쓰고 있는 건 거의 다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읽을 때마다 독서 노트를 써주고 있는 새벽 독서 노트. 그리고 이거는 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안 썼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일기의 기준은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짜 제 생각들, 그 일에서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뭘 깨닫게 됐는지, 이런 저의 감상이 들어가야지만 진짜 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뭐 기록한 걸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거는 일기라기보다는 그냥 하루 있었던 일을 써놓은 것들? 스케줄러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막 온갖 제 날 것들? 그런 게 들어있는 거라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보면 그날 본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쓴 것들이 많아요. 영상이나 책을 읽고서 느낀 감상들? 이런 거를 쓰는 경우가 많고, 제가 유튜브를 할 때에 그런 글감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문구들, 연필로 쓰는 노트인데 영상 보고 쓰는 것들도 있고, 인터뷰 같은 거 보고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를 구할 거야? 그 책 샀을 때 받은 노트인데, 작업하는 그런 노트고요. 이거는 창작 노트라고 써있는데, 제가 글 쓰는 것들, 소설 같은 거 다 여기에 한번 쓴 다음에 글쓰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블로그에 올리는 것들은 다 여기에 한번 거칠게 써보면서 어떤 식으로 쓸까, 어떤 방향으로 쓰는 게 맞을까를 조금 고민한 다음에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격리일기라고 써있잖아요. 말 그대로 시드니 올 때 2주간 격리하면서 쓴 일기예요. 꽤 두꺼운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격리일기 8월 5일, 8월 4일인가? 8월 4일부터 격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그 달 말까지 조금씩 썼고, 제가 그 비행기에서도 이거 썼거든요, 일기를. 되게 빽빽하게 썼네. 그림도 그려보고 엄청 자세하게 써서 이거 보면은 그때가 다시 생각나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코로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격리할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무서운 경험이 되겠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이거 되게 좀 특이한 경험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꼼꼼하게 적어봐야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도착해서 무슨 절차를 거쳐서 호텔에 가게 됐는지 이런 거를 다 써놨네요. 신기한데? 이렇게 보니까 꼭 제 글이 아닌 것 같고 남의 글을 다시 읽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림도 그렸고 뭐 먹었는지 이런 것도 붙여보고. 저는 이게 진짜 제가 쓰고 싶은 방향의 일기였거든요. 그냥 하루 있었던 일을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있었던 일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고 내 의견과 내 감상을 담는 기록?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좀 즐겁기도 했던 생각이 나네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는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노트인데 초반에는 잘 썼는데 호주 오면서 갑자기 중간에 이게 없어졌는데 제가 잃어버린 줄 알고 한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중간에 끊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먹는 거 제가 이제 채식 지향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채식을 주식으로 먹은 적이 별로 없으니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걸 기록하다 보면 레파토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적어보고 있고 식단 기록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내년에도 계속 써보려고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적 있던 필사노트. 계속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총 48가지 이야기를 적었네요. 요것도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계속 기록했던 거고 저는 이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다 요만한 손바닥만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가볍기도 하고 휴대하기도 좋고 그때그때 꺼내 쓰기도 좋아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 노트들이고 이게 다 저의 메모? 기록들 같은 건데 이거 한 권에 다 쓰고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몇 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여기다 적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할 일들을 적기도 하고 그 옆에는 막 어떤 책을 읽었는지 적고 기록도 하고 책 읽으면서 뭘 느꼈는지 이런 것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할 일은 이 앞에 있는데 막 페이지는 여기를 적고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중간부터 이 작은 노트를 들고 다녔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집에 두고 다니면서 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할 일을 적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저의 일정을 정리하는 썼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맞는 방법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다이어리를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 저는 메모를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게 더 맞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스케줄러처럼 쓰고 있고 이거는 그냥 정말 메모, 잡다한 것들. 좋아하는 글을 적기도 했고요.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에서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글을 쓸 때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쓰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레고를 맞추거나 퍼즐을 맞출 때 그걸 절대로 한 번에 다 맞추려고 하지 않잖아요. 갖고 있는 모든 퍼즐들을 다 늘어놓은 다음에 이게 여기에 맞는 건가? 이게 저기에 맞는 건가? 이런 식으로 대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준비물이 뭐가 있는지 그게 내 글감이라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준비물인 거죠. 간단한 단어나 메모라도 적어놓은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준비물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글을 쓸지 그려나가야 된다는 말이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안 했던 건 아닌데 뭐 글을 써야 될 때 그냥 바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도 적은 다음에 쓰면 조금 더 글쓰기가 쉬워지거든요. 일단 적어야지 뭔가 쓸 수 있겠구나.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걸로는 빠르게 완성품을 만들기가 어렵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기도 해요. 일요일마다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데 그래서 그런 글을 쓰기 전에도 뭘 주제로 쓸 것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내가 뭘 느꼈고 왜 그 글을 쓰고 싶어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적다 보면은 대충 방향이 나와요. 이렇게 써야겠다. 그런 흔적들이
이 메모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제가 글 쓰기 전에 간단하게 러프하게 썼던 것들이고, 그림 같은 것도 그리는데 잘 못 그려서 그냥 그립니다. 이 노트를 가장 열심히 쓰긴 했는데 이거는 갖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이 가벼운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기록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번에 속초에 다녀온 얘기를 했었는데 그림은 못 그렸지만 이렇게 간단한 일기 같은 걸 썼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갔다 와서 받은 것들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독서 일기라고 해서 최근에 쓰기 시작한 건데 제 독서 노트를 꾸준히 쓰고 있긴 한데 제 독서 노트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제 감상이 너무 안 들어갔다는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상, 나의 느낀 점들인데 그거는 많이 못 적고 이제 책 요약하기에 가까운 독서 노트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감상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독서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해서 써본 건데 제가 올해 좋았던 책으로 깨끗한 존경하고 그냥 사람이라는 책을 골랐었잖아요. 그때 처음 느꼈던 감정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읽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그날 저녁에 이 문장을 쓰고 이렇게 감상을 적었죠. 아, 난 존경이라는 단어를 잊고 있었구나. 존경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바로 적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날에 그냥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또 적어보고 또 쓰는 거죠. 아, 여기도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하면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존경은 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거 계속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글을 바탕으로 책을 읽고 난 감상을 조금 더 수월하게 적을 수 있어서 독서 노트를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독서 일기 하루 중에 제일 좋았던 부분을 적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적어보는 게 그것만 습관을 들여도 되게 좋은 내용을 적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 항상 그냥 엄청 짧게 쓰기도 하는데 좋았던 문장을 적고 느낌을 적고 이런 식으로 써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쓴 것들을 거의 다 보여드렸는데 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계속 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양쪽으로는 엄청 늘었죠. 이렇게 계속 쓰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건 내 삶을 정말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 내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애쓰면서 이런 일도 있었네,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적으면서 내가 내 삶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있구나, 예전보다 더 몰입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가장 많이 느꼈어요. 기록하는 걸 덜 한다고 365일 중에 300일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낸 1년은 항상 같지만 1년 동안 한 권의 노트를 쓴 거랑 1년 동안 5권의 노트를 쓴 거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하루에 얼마나 충실했고 어떤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려고 많이 애썼고 제가 이렇게 많이 썼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대단하게 뭔가 이뤄낸 건 아니지만 내가 바꾸고 싶었던 나를 조금 더 따라잡으려고 노력한 게 보여서 되게 뿌듯했어요. 뿌듯했다는 말이 조금 가장 제 마음과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올해 책으로 아무튼 메모를 꼽았잖아요. 그 책이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많은 기록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책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게 다 옳다, 이 방향이 맞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양을 일단 많이 써보니까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일기도 좀 더 열심히 쓰게 됐고
내 삶도 들여다보게 됐고 제 안에서 막 엉켜있던 말들을 정리하는 기회로 작용했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021년 계획을 짜보려고 해요.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얼마나 이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보고 그 바탕으로 이때는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을 짰구나 싶으면은 이제 수정도 해가면서 2021년 계획을 또 새롭게 짜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2021년 부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지런하게 또 작업을 해서 2021년 계획 짜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